안녕하세요. 상봉역 청년안심주택 Y센트럴시티 상봉입니다. 본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으로 진행되며 임차인의 정보에 맞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기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계약 당사자란은 실제 계약서 날인 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추후 임대차 신고 시 제출하는 정보이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첫째,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 중 민간 임대주택 양도가 제한됩니다. 둘째,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이 제한됩니다. 즉,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추후 계약서 원본 날인 시 아래의 내용인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면적, 부대 복리시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장은 임대사업자로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체결 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계약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에서는 계약자께서 선택하신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선택한 임대보증금 비율을 갱신계약 시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은 입주일이며 동시에 키불출일입니다. 입주일을 선택하실 때 고려사항은 입주지원센터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전 영업일에 방문하여 잔금 납부 및 입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보증금에 대한 대출 진행하는 경우 대출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입주일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는 임대인의 보증금 계좌입니다. 다만 임대료 계좌 및 관리비 계좌는 별도로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차고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계약서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는 보증금, 임대료 등 미납 시 적용되는 연체이율 6.96%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 페이지에는 민간 임대주택의 입주일, 월임대료의 계산, 관리비와 사용료, 임대조건 등의 변경, 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의 의무, 민간 임대주택 관리의 범위, 민간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의 한계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 내용은 특약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서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 내용은 특약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서 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임대보증금의 반환, 임대보증금 보증, 민간 임대주택의 양도,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 내용은 특약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서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소송 관할, 중대상물의 확인 설명, 특약,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서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계약서 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부터는 특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입주민들에게 분양 전환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모집 공고, 계약서, 관련 법령 현장 상황 등의 내용을 직접 확인 및 이해하고 계약자 본인의 책임 아래 계약을 진행하며 관련 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에서는 입주일에 잔금 납부 등 입주 절차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 동안에는 임대 조건에 변동이 없지만 계약 만료 시에는 임대료가 증액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면적, 주차장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등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이 있으며 미납 시에는 연 6.96%의 연체료가 발생됩니다. 퇴거일 보증금 반환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보증금 반환일로 하므로 퇴거이사 일정 정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약서 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관리비와 사용료 납부 의무가 나와 있으며 관리비와 사용료는 입주일 또는 입주 청소일부터 발생됩니다. 7조에서 기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에서는 유지보수 및 수선비용의 부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입주 전 하자에 대해서는 시설물 하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입주 후 해소온 오염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께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교체는 임차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임대세대 수선비용 부과 기준을 따릅니다. 제9조에서는 공용시설 등의 운영 및 사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공용부 운영 및 사용 수익권은 임대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용부, 주거 서비스 등 이용 시 사용료가 발생되며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 특약서 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선정 및 임대주택관리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관리 업무 안전사항 확인, 전유부 시설점검 및 원상복구, 하자보수 등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세대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일을 승낙하여야 하며 미협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서는 임차인 대표회 외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2조, 13조에서는 임차인의 확인 및 의무사항이 나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을 이유로 계약 취소가 불가하며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다음 특약서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에서는 임차인의 명예 변경 불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연체 발생 시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부금액의 정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16조에서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에 갱신하며 갱신 조건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제17조에서는 임차인 정보의 이용 및 임차인의 자료 제출 협조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18조에서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임대 사업자의 해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및 공용질서 위반. 다음은 특약서 1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계약 기간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 하에 가능합니다. 첫째, 중도해지 시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된 후속 임차인이 보증금을 완납하여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셋째, 후속 임차인이 입주하기 하루 전까지 공실기간 동안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신청은 절차의 명확성을 위하여 구두나 유선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퇴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0조에서는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발생되는 위약금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 제21조에서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명도 의무가 나와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 등 추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22조에서는 임차인의 원상 회복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주 전 세대 방문하여 하자를 체크하고 관리사무소의 시설물 인수인 개서 및 하자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하자 체크 없이 입주 청소, 이사 등을 한 경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 발견된 훼손, 파손, 오염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가 안 된 경우 보증금에서 300만 원의 유보금이 공제되며 임차인께서 원상복구 완료가 되면 유보금이 반환됩니다. 다음 특약서 1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에서는 유보금의 정의와 사용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 중 일부가 유보될 수 있으며 이 유보금은 원상복구 비용이나 임대료 관리비 미납금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를 대비한 보증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24조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가 시설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5조에서는 임차인의 연락처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능관리 주체가 긴급 상황이나 안내사항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특약서 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에서는 선순위 담보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등기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을 이유로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에서 담보권을 설정하며 임차인은 이후 설정될 수 있는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등기상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계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제27조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즉 채권자명, 대출 만기일, 질권 설정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사업자나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임대차 계약서의 모든 조항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에서 안내드린 내용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계약서 날인 전 반드시 계약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